안녕하세요,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챕터로서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은 트위터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많은 양의 CSS,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다른 사람도 사용하기 쉽게 미리 작성되어 있는 그런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부트스트랩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웹 디자인을 하거나 웹 개발을 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getbootstrap.com에 들어가면 이 부트스트랩 공식 웹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bootstrapk.com은 한국어 버전의 설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긴 있겠지만 직접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종 컴포넌트에 대한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 사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이해해서 본인의 웹페이지에 적용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부트스트랩 공식 페이지이고요. 현재 버전을 보면 4.5라는 버전까지 개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쭉 내려갔을 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Get Started라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다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해석할 수 있다면 훨씬 유용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ootstrapk.com 여기 들어가서 한국어로 된 설명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여기는 버전이 3.32 버전까지만 지금 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공식 사이트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트스트랩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이 부트스트랩에서는 내비게이션 바, 버튼, 뭐 슬라이드 형태 헤더 등등의 컴포넌트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구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트스트랩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요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때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부트스트랩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게끔 미리 디자인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제 디자인을 잘 할 수 없는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이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높은 수준의 디자인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이 부트스트랩이란 것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모든 요소들을 자유롭게 변경한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 이 부트스트랩이 쓰는 것이 좋은지 쓰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것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을 보자면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까처럼 Get Started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CSS 밑에 있는 요 링크로 시작되는 이 링크 태그를 헤더 우리가 쓸 페이지의 헤더 부분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방금처럼 여기를 복사해서 이렇게 헤더 부분에 넣어 주고요. 또 다른 부분은 밑으로 내리다 보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도 복사해서 바디 태그의 맨 밑에 쪽에 넣어줍니다.
여기 바디 태그의 맨 밑에 쪽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세팅은 다 된 상태가 됩니다. 지금 해놓은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미리 작성해 놓은 이 CSS 코드를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에서 만들어 놓은 CSS를 내 웹사이트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스크립트 부분은 이 부트스트랩에서 반응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다양한 외부 요소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트스트랩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하겠는데요. 이 밑에 컴포넌트들을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얼러트, 배지, 버튼, 카드, 캐러셀, 드롭다운 메뉴 등등등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뭔가 코드가 잔뜩 있고 여기에 예시로 보이는 어떤 부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 코드 부분을 복사해서 내가 만드는 페이지에 넣게 되면은 위에 부분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을 카피해서 바디 태그에 넣어주게 되고,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조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구현하고 싶은 디자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가면서 써야 되겠죠. 여기 내부 바라고 쓰여진 것이 필요 없다면 지울 수도 있겠고, 여기 메뉴들이 다른 텍스트여야 한다면 여기 홈, 링크, 드롭다운 등등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히 지워야지만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도 이런 내비게이션 바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구현되는지 코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다양한 클래스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부바, 콜랩스, 내부바, 등등등 엄청 많은 클래스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미 이 부트스트랩에서 만들어 놓은 CSS가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HTML 코드를 와 여기 클래스 부분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쉽게 어떤 웹사이트의 내비게이션 부분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트스트랩의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는 12컬럼 또는 16컬럼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자인된 이 웹사이트를 보면 모든 요소가 딱딱 12컬럼 안에 들어맞는 건 아닌 것도 있지만, 여기 헤더 부분의 이 네모 부분, 이 호텔 소개 부분, 도시 소개 부분은 각각 12컬럼, 4컬럼, 3컬럼 정도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규칙성 있는 디자인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웹사이트도 모든 부분이 이 컬럼 안에 딱딱 들어오고 딱 그 넓이에 를 꽉 채우는 건 아니지만, 여기 부분은 2컬럼, 여기는 4컬럼, 2컬럼, 6컬럼, 3컬럼 정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규칙성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디자인에서도 어느 정도 이 12컬럼의 요소들이 12컬럼의 그리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컬럼인 이유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여러 등분을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12라는 숫자는 6과 6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3, 3, 3, 3 이렇게 4등분이 될 수도 있고 4, 4, 4, 3등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등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다양성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규칙성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드를 짜는 데서 10이라는 숫자가 매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보의 질서와 구조를 부여할 수 있고, 또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러 페이지가 있을 때 페이지들 간의 통일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디자이너들이 함께 이 작업을 해 나갈 때에는 그리드가 협업을 위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그리드도 기본적으로는 한 줄에 12열, 12컬럼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나 뷰포트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12컬럼이 적절하게 확대되는 반응형으로 이 그리드를 짜주고요. 되도록이면 모바일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응형 모바일 우선 유동 그리드 시스템이 이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그리드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면 12를 통으로 쓰면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고 6과 6으로 나누면 2등분이 되고 3등분, 4등분, 12등분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트스트랩에서 각 크기의 그리드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콜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12에서 4개 정도의 크기를 담당하는 그리드를 열을 가진 어떤 요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콜 10이라는 거는 12개의 열을 꽉 채우는 어떤 요소를 만들겠다. 콜 6은 12 중에 6을 차지하는 열을 만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콜 4, 콜 12, 콜 6, 콜 8, 콜 2 등은 각각 몇 칸을 차지하겠다 라는 것을 이미 정해놓은 클래스 이름이니까 이 콜 몇 번을 활용하면 그리드를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트스트랩에서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그 설명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 부트스트랩에서 그리드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컨테이너, 로우, 컬럼 이 세 개로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모 자식 관계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컬럼 안쪽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쓸 때는 이 컬럼 안쪽에 써주면 됩니다. 여긴 텍스트를 썼지만 이 컬럼 안쪽에 뭐 A 태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을 이 컬럼 안쪽에 써주면 됩니다. 왼쪽 예시처럼 컬럼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4등분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아래처럼 콜 8과 콜 4를 더하면 12가 되죠. 이렇게 되면 딱 12, 모든 칸을 꽉 채우는 비율로 너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로우, 컬럼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컨테이너는 모든 걸 감싸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우는 그 안쪽에 한 줄, 그리고 컬럼은 이 한 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이 컬럼 안에 넣음으로써 이 그리드를 갖춘 어떤 디자인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를 행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행은 꼭 컨테이너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열은 행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열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컬 4, 컬 8 같은 것이 12를 넘도록 디자인을 한다면 12가 넘는 숫자가 되는 녀석들은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컨테이너 안에 로우 안에 콜 4, 콜 4, 콜 4 클래스를 갖는 어떤 디브 태그들이 있습니다. 이 콜 4에 대한 또 다른 스타일링을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이 스타일 태그 안쪽에서 뭐 스타일링 해주면 되는데 뭐 그 텍스트 색깔을 하얗게 하고 배경은 파랗게 했고
테두리를 넣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고, 다만 화면이 12, 12 컬럼일 때 각각 4, 4, 4의 크기만큼 차지함으로써 3등분이 되는 이런 그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우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밑에 줄이 생겨서 한 줄이 더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줄은 콜 6, 콜 3, 콜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6 더하기 3 더하기 3은 10이니까 또 다른 한 줄을 이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트스트랩 그리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응형 웹을 만드는 게 매우 간편해진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미디어 쿼리를 활용해서 각각 브레이크 포인트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부트스트랩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이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각각 브레이크 포인트에 해당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 매우 작은 크기일 때는 그냥 콜이라고 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고요. 좀 작은 크기는 콜 스몰, 콜 미디엄, 콜 라지, 콜 엑스라지 크기로 만약에 화면 크기가 너비가 1140 이상이 될 때 이 좀 다른 뭔가 디자인하고 싶다면 이 콜 엑스라지하고 칸수를 써주면 되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전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콜이라는 클래스, 그 다음 조금 더 크지만 그래도 작은 사이즈에서는 콜 스몰, 콜 미디엄, 콜 라지, 콜 엑스라지 라고 해주고, 뒤에 몇 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저희가 배웠듯이 12칸이 12개 칸이 한 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몇 칸을 채울지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죠. 컨테이너 있고 로우 있고 콜 4, 콜 4, 콜 4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맨 첫 번째 거는 화면이 매우 작을 때는 이 12개 그 칸을 각각 4, 4, 4, 3등분 하는 디자인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콜 미디엄 3, 콜 미디엄 3, 콜 미디엄 6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은 화면의 크기가 조정되었을 때 미디엄 사이즈 정도 되면은 이 디브 클래스들의 그리드를 살짝 바꿔서 아까 3등분이 됐던 거를 각각 3대 3대 6 크기로 변경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콜 라지, 콜 라지, 콜 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대 6대 4로 또 변경이 됐네요. 즉 화면의 크기가 조금 더 또 커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첫 번째 div는 2만큼, 다음은 6만큼, 다음은 4만큼의 크기를 가지도록 조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화면에 조정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작았다 했을 때 4등분, 네, 이 그리드가 달라지는 거 확인하셨나요? 매우 작았을 때는 아까 저희가 1대 1대 1이죠. 그리고 1대 1대 2, 1대 3대 2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똑같은 크기였다가 마지막 게 가장 커졌다가 중간 게 커지는 이런 그리드를 변경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똑같았다가 마지막 게 2배 커졌었다가 더 커지면 중간 게 가장 커지도록 바뀝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게 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를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클래스를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고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 캐러셀 UI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이미지가 슬라이딩 되면서 순환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 UI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물론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면 부트스트랩을 굳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부트스트랩에도 이 캐러셀 컴포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트스트랩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캐러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눌러보게 되면은 좀 밑에 쪽에 with 인디케이터도 있고 인디케이터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디케이터가 있다는 건 여기 밑에 땡땡땡 표시, 여기 화살표 버튼이 있는 그런 건데요. 이 모든 코드를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예시 밑에 있는 이 코드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시를 보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각각 클래스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발을 할 때 영어를 잘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특정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만들어진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면 그 설명을 누구보다 빨리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디자인에 보면은 이 높이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 배경 색상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미지 혹은 너비 같은 걸 조절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제가 해본 결과 이 캐러셀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부분이 이거를 관장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밑에 부분들은 버튼을 컨트롤하는 거 혹은 이 인디케이터를 보여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딱 이 부분을 디자인을 손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러셀 이너라는 클래스 안쪽에 캐러셀 아이템이라는 것을 변경시킴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높이를 400으로 바꾸고 백그라운드를 그레이, 그러니까 회색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모르는 코드도 분명 있어요. 여기 모르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코드들은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여기 이 코드에서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캐러셀 아이템 액티브 이 안쪽에 뭔지 모르겠어. 그런 거는 삭제하고 이렇게 남겨둬 보세요. 그리고 이 캐러셀 아이템이라는 것이 아까 이 디자인의 높이나 실제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캐러셀 아이템이라는 것을 스타일링 함으로써 백그라운드도 넣고 높이도 600으로 바꾸고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가운데 오게 함으로써 어떤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작성한 코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부트스트랩에 있었던 코드를 대부분 다 활용했고 이 캐러셀 이너 그리고 캐러셀 아이템 쪽에 있는 모르는 애들은 싹 지우고 이 캐러셀 아이템의 높이를 지정해 놓고 이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